자,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 디스패치, 드디어 키나의 두 번째 인터뷰가 공개가 돼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키나의 제2차 인터뷰가 나올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아마 3트리오와 이 더기버스의 배우 세력들에게 강력한 강타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키나도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찾은 내부 관계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인터뷰로 오늘 대문짝만하게 공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가 제가 볼 때는 이미 첫 키나의 복귀 때 했었던 인터뷰 때 이미 다 나왔었던 내용을 이제 디스패치가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디스패치라고 하는 언론사가 정말 무서운 곳이다. 이곳이 한번 작정하고 의혹을 파헤치면 대부분 90% 이상의 진실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쫙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아시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터뷰 2는 우리 전홍준 대표님이 고소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관계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신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미 방송 시작에 자막을 고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 재연과 감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할 때 PFT 편 때 나왔던 대다수의 인물들이 재연 배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대역과 재연, 감형의 목적은 취재원을 보호하고 특히 내부 고발자의 경우 취재원의 안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검증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제보자의 이익,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PPT 편이 시작할 때 요 작은 자막이 나오는 게 보여요. 물론 뭐 고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 약관을 봐도 그 안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써있다 보니까 사실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고지는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편, 바로 날개 꺾인 PFT 사건을 조명했었던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검증 대상은 당연히 전홍준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룹 결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졌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한 자신들의 팩트는 전홍준 대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무런 것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내부 관계자로 소개된 직원의 멘트가 주요했습니다. 전 대표는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다 드러났죠? 전홍준 대표님이 또 자신의 갤럭시가 자신을 구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미 아이들의 월말 평가를 찍어놨던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씨의 전매 특허 멘트죠. 이 내부 관계자의 말을 과연 어떻게 검증을 했을까? 크로스 체크, 즉 더기버스와 PFT 멤버들의 의견이 아니라 상대편인 어트랙트 측에서도 크로스 체크를 해봤느냐. 이에 디스패치가 키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방송에 나온 이 내부 관계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키나가 대답했다고 해요. 오히려 저희가 PD님께 물어본 질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 9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PFT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후속 보도를 위해 대면 인터뷰를 이미 요청했다고 해요. 지난 9월이면 사실 이 키나가 돌아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키나도 이 3트리오들과 함께 어트랙트와 상당히 대치되어 있었던 상태죠. 근데 이때 이미 후속 보도를 위해서 대면 인터뷰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PFT 멤버들은 그 당시 담당 PD에게 도대체 그 내부 관계자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PD님, 그런데 그 직원은 누구죠? 회사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러자 제작진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물어봤다고 해요. 이 여자 몰라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국 저 남자로 나왔던 인터뷰인은 사실
여자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실제 내부 고발자는 여성이었고 이 여성의 대역으로서 남자 연기자를 사용하여 방송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장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님이나 많은 대중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 내부 고발자는 맞는 거냐? 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니까는 멤버들 입장에서는 저게 누구야?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키나는 이미 어트랙트에서 가장 오래된 멤버예요. 회사 직원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 속에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더기버스의 전 직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더기버스의 회사 구조 표를 설명드리면서 이러한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2명 정도가 퇴사를 했다. 더기버스의 전 직원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뭔가 좀 냄새가 나시지 않습니까? 더기버스 측에서 2명 이상의 직원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고소 조치를 당했고, 이 안성희 씨는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더기버스의 회사 내부에서 직원 2명 정도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키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더기버스의 전 직원이었다. 인터뷰 위의 실제 정체는 더기버스의 전 여직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이 터지고 나서 그 더기버스의 퇴사한 직원 중에 한 명이 이 여성이 아니겠냐? 이런 의혹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키나는 덧붙여요. 저는 그 내부 고발자라는 분이 월말 평가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를 더 알고 싶다. 참석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아니 내부 고발자라고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알고 보니 더기버스의 전 직원이었고 저의 추측으로는 안성희 씨가 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 사이에 또는 그 전에 더기버스의 그 직원 2명 퇴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와중에 월말 평가에서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아저씨가 왜 갑자기 아빠라고 하고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라면서 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성별을 바꾼 것은 이해의 범위 안에 있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해당 장면에서 대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얼굴에 모자이크까지 쳤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서 재연 배우 또는 대역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모자이크까지 치고 대역인지 재연 배우인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 시작에만 그 설명이 있고 이 사람이 재연 배우인지 아닌지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부터 시청한 시청자들은 알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그 고지가 여기 밑에 자막으로 충분히 떠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유튜브의 어그로처럼 시청자들에게 좀 더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방송 초반 대역 자막을 보지 못한 시청자라면 진짜 내부 직원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스패치는 진짜 월말 평가를 알고 싶었고 키나에게 다시 물어봤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월말 평가를 했다. 전홍준 대표님은 큰 평가는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참석하셨다.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모신 내부 관계자는 정작 본인조차 월말 평가에 참석한 적도 없는 외부 관계자였다. 내부가 아닌 거예요. 내부 관계자이면 이 더기버스가 아니라 어트랙트 직원이어야 하는데 외주 용역업체, 외주의 외자가 어딥니까? 외부할 때 외자잖아요. 외주 용역업체였던 더기버스의 전 직원에 불과했는데 내부 관계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이 반찬 패대기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멤버 C의 가족이 주장하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의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다가 내다 던져버리고, 자, 근데 키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찬 패대기 사건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다. 그런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반찬 패대기 사건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반찬을 패대기 친 적 없단 얘기예요. 이 디스패치에서 먼저 공개했었던 2021년 7월 6일 어트랙트 강남센터 사건이죠. 배기사가 던진 간식 패대기 사건은 존재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말을 했었던 반찬 패대기 사건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덕이버스의 배기사가 집어던진 간식 패대기 사건을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방송에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증언을 보면 요 당시 때 이 간식이 여기 서 있는 배기사가 내다 던진 사건이라고 해요. 간식 패대기 사건은 있었다. 디스패치는 지난 8월 그 아래 피프티, 잘 알 못 6가지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실제로 간식을 바닥에 내던진 건 덕이버스 백진실 이사다.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 라고 소리친 것도 배기사다. 그렇다면 피프티에게 간식이란 무엇인가? 사실 저희의 잘못도 크죠. 매일 저렇게 먹은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힘들고 나중에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침대 밑에 조금씩 쟁여놓았어요. 그걸 다 모아보니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기는 많다라고 하면서 반성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삼트리오를 두둔하고 덕이버스에서 이야기하고 이 전기버스 멤버들이 막 가처분 소송과 지금 항고장에도 냈었던 내용들을 보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 7년이라는 연습생 시간을 보냈고 가장 오랜 활동을 한 키나가 이미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반성했다라는 겁니다. 참 말이 다르죠.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트랙트의 건강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땡땡 멤버가 병원에서 실신을 하여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이 있다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설명 진짜였을까요? 키나가 다 밝혔습니다. 건강 문제는 명확하게 배기사가 관리를 했다. 그리고 땡땡 멤버의 경우도 어머님이 배기사와 소통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전홍준 대표님께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 건강 문제, 아니 도대체 이 삼트리오 멤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본인들의 건강 문제를 덕이버스의 배기사가 관리했으면 덕이버스의 배기사를 지칭해야 하는데 왜 덕이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1도 나오지 않은 채 전홍준 대표님에게만 그렇게 많은 비판을 했을까요? 더불어서 본인들의 입으로 덕이버스가 외주업체인지 몰랐다. 같은 어트랙트 식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성일 씨와 배기사에 대한 이야기도 고소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쏙 빠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이어트, 간식 패대기 친 것도 배기사, 건강관리를 한 것도 배기사, 근데 전홍준 대표님께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구급차가 오는 대로 응급실로 이동 예정이며 연락받는 대로 응급실로 갈 것이다. 현재 의식은 돌아왔으나 과호흡 증상이 지속되고 혈색이 좋지 않은 상태라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후 산소 공급 중이다. 잘 챙겨주시고 회복되는 거 알려주세요. 병원 이동하셔서 상황 보시고 연락주세요. 자, 이게 배기사인 거죠. 방금 구급대원에게 연락받았는데 현장 도착 후 체크를 진행했으니 모두 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 현재는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됐다고 하더라. 통화해보니 응급실에 가는 것보단 숙소로 가서 진정제를 먹고 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여 택시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숙소 가서 상태를 체크해봤는데 진정제 먹고 많이 회복됐고 머리만 조금 어지럽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라고 배기사가 딱 대답을 했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홍준 대표님에게 전달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이 안성희 씨에게 보낸 문자도 추가로 또 공개됐습니다. 정확한 병명이 뭔가요? 수술은 잘 됐나요? 우리 회사의 스텝은 부모님들과 잘 소통하고 있죠? 서운하지 않게 말이죠. 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무사하기를. 이게 전홍준 대표님의 카톡이에요. 그랬더니 안성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술은 4번째로 잡혀 있고 부모님들은 배기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 대응하고 있으며
어제 어머님과 제가 직접 소통했습니다. 병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불편한 부위 수술 정도만 노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술 마치고 사진 한 장 올릴 예정이다. 근데 보세요. 기도를 했다라는 전홍준 대표님을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익명의 제보자 말을 빌려 전홍준 대표님을 공포의 대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공포의 대상 같은 분이세요. 아이들한테. 어처구니가 없죠. 여기에 키나가 당연히 반박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제게 조용히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언니니까 늘 멤버들을 잘 챙기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이죠. 그 문자, 전홍준 대표님과의 내용입니다. 자경아, 늘 정신이 없지? 자경이는 키나의 본명이죠. 늘 건강 잘 챙기고 언니로서 늘 솔선수범해주고 라고 얘기하자 이 키나가 얘기를 해요. 대표님이 더 고생 많으시죠. 아니야, 노래 연습도 많이 해놔. 항상 제가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이 왔어요. 자경아, 무대 서는 그날까지 늘 건강해야 한다. 특히 몸무게 신경 써야 된다. 아란이는 아프니까 이해해. 시오, 키나, 늘 경계하고 노력하도록 해라. 현명하게 식단 조절과 운동. 너가 언니니까 잘 리드해 가길 바란다. 수고가 많다. 이게 악마라고 하기에는 어떠세요? 좀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악마의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쭉 내려보니 키나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대표님이 제게 보내놓은 이 문자만 봐도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결국 뉴욕타임스는 취재원 보호가 필요할 때 익명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마저도 말이죠. 하지만 편집국 내부에 정보원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 신뢰도를 중복으로 검증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익명을 허용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언론사에선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의견을 담을 때는 익명 보도를 가급적 자제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피프티의 A 멤버 가족, 공포의 대상이다라고 했던 이 익명의 제보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내부 관계자와의 신뢰를 정말 중복으로 크로스 체크 검증했을까요? 익명의 멘트로 방송의 의도를 드러낸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피프티와 더기버스의 세력들과 한통속이다라는 의심을 받는 결정적인 행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프티 후속편에서도 이 사실까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키나는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용 증명에 대해서 공개를 해요.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한 번쯤은 회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너무 예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키나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7월과 8월 멤버와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트랙터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들어보자 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정기일인 8월 9일 때 법원에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멤버들은 이 조정기일 날에 참석하지 않았고 8월 28일 날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죠. 결국 키나는 멤버들과 부모님이 모인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자, 9월 4일 날 키나가 멤버와 가족 단톡방에 쓴 글이에요. 반대가 되다 보니 아이와 충돌이 생기네요. 예,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변호사님이 항고를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했으니 이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시작할 때 다들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대비를 잘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저희는 항상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좌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100% 믿음만을 주고 기다리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어른들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1차 협상 테이블에
참여를 하나 안 하나 어트랙트는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을 나가지 않는 게 통수돌의 이미지를 굳혀버리는 발화제가 될까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반대쪽의 이야기도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가처분 인용이 기각된 상황에서 굳이 이야기를 피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키나와 키나의 부모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1차 협상 때 우리가 우리가 직접 나서게 되면 소송에 불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땐 지금도 이미 늦었고 오히려 조정기일 때 대화라도 해보러 나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취할 건 취하고 내놓을 건 내놓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아이돌들이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대를 메고 관행을 없애는 잔다르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관행에 억지스러운 부분을 첨가하면서 무의미한 도전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멤버들에게 제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멤버들끼리도 단합이 잘 되지 않고 만나서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해 본 적조차 없어 서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이 무엇인지 속 깊은 대화를 시도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멤버들의 의견을 전부 존중합니다만 저는 이번 한 번만큼은 저의 생각대로 저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협상에 무조건 참석을 하여 협상안을 들어볼 것이고 저희가 직접 듣지 못하는 회의에서 저희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오로지 부모님들에게만 계획을 전달하는 안성혜 대표님과 변호사님들의 주장에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해도 되는 회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을 저희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꿈이고 인생이니 저희가 듣고 판단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선택할 것을 정확하게 전달드립니다. 진짜 놀랍죠? 일단 피프티 멤버들끼리도 소통이 안 됐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얼굴 보고 터놓고 얘기한 적도 없단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죠? 피프티 부모님들과 안성혜 씨 그리고 변호사님들끼리 짱짝꿍 했단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모든 걸 정하고 이때껏 이 사건을 진행시켜 왔단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더기버스의 안성혜 씨가 딱 있단 얘기예요. 이거 뭐 템퍼링 아니면 뭐겠습니까? 키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습생 때부터 함께하며 정도 많이 쌓였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신 이 내용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배민 회사 계정에선 꾸준히 나갔었다. 처음으로 안 나간 게 6월 중순 이후다. 작년 데뷔 전에도 한 명이 도망쳐서 3명이 데뷔할 뻔했었고 1집이 망하고 나서는 숙소에서 도망간 전력이 있다. 6월 달엔 결국 4명 다 도망갔다. 이들이 누구였겠냐? 이미 예전부터 이 피프티 멤버들 중에 몇 명은 계속 소속사를 도망 나갔었다라는 이야기가 제기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였겠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뉴진스가 부르는 라이브를 보면 피프티가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정말 연습실을 다닌 게 맞긴 하냐. 학원비, 레슨비 다 슈킹한 거 아니냐. 슈킹이 뭡니까? 돈 빼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레슨비 슈킹은 확실한 거 아니냐. 뭐 지금 몇백에서 몇천만 원 이건 뭐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매월 따박따박 레슨 비용이 나갔는데 아니 이 돈을 다 내고서도 라이브 실력이 저렇게 안 나오기가 어렵지 않냐. 음색 좋고 실력이 좋다는 2명은 음색도 다르고 호흡도 불량하고 엉망진창이다. 그나마 7년 연습생이었던 누구겠습니까? 키나겠죠? 이 멤버만이 성량이 제대로 맞춰주고 호흡이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레슨비 어디다 썼냐라는 거죠. 슈킹밖에 없다. 이러한 말도 있고요. 결국엔
이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동의한 상황에서 슈킹한 게 아니냐. 어트랙츠로부터 받은 이 학원 비용에서 몇몇을 제하고 나머지를 안성일과 더기버스와 나눠 먹은 게 아니냐. 멤버들과 가족들이 돈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지금 당시에 이미 쏟아졌었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직접 3트리오 멤버들이 적었었던 입장문이 있죠. 이 입장문에 보면 뭐 당시 연습생이 뭐 몇 명이었고 월 평균 얼마를 썼고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미 멤버들은요 많이 소속사를 도망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이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세요. 김정호 기보 이사장, 바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PFT를 보증하는 건 문화산업 완성 보증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분인데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느냐? 간담회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 PFT의 경우 연예인 때문에 문제가 된 사항이다. 기존의 우리들의 평가 시스템으로 연예 사업을 평가하는 것에선 문제가 없다. 국정감사에서 이미 걸그룹 PFT 소속사의 이 기술 보증 기금 측에서 투자 연계 보증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존재했었다. 왜냐? PFT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이 기술보증 기금 내의 음원 및 연예기획 관련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 기술보증 기금에서 이 음원과 연예기획 관련에 대한 전문성을 보증을 해주냐 마느냐 하는 이 연예사업 평가 시스템에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 라고 이사장님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PFT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예인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최근 말씀드렸던 국정감사, 뭐 문체부 장관, 음악저작권협회, 그리고 이제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에서도 PFT의 사태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들 때문에, PFT 멤버들 본인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라고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왜 3트리오와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만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냐라는 거죠. 아이돌계의 문제아들이었다. 소속사는 잘못이 없었다. 아니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입장을 피는데 아직도 안성일 씨와 백이사와 3트리오 멤버들을 두둔하는 게 이 말이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미 그 이전에도 숙소를 탈주한 전략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있었다라고 했던 멤버의 가족이 아이가 힘들어서 숙소를 탈주했었다라는 워딩이 나왔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자체가 이미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한참 전에 건너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3트리오 멤버들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던 이가 누굽니까? 바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홍준 대표님이 이 멤버들을 정말 용서해야 할까요? 이 멤버들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걸 감당하고 돌아온다라는 멤버가 있다면 받아줘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키나의 설득으로 인해서 돌아올 것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 누굴까요? 셋 중에. 저는 아마 이 가운데 있는 세나라는 멤버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복귀하는 데 조건을 많이 달았다고 하죠. 전홍준 대표님이 예전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럼 모든 걸 받아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올 때 왜 다른 멤버도 돌아온다라고 했음에도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셋 중에 한 명 조건을 제시한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3트리오 멤버들이 자신들의 소속사인 어트랙트와 지금 딱 마주보고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전홍준 대표님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나도 마포대교에서 오열했었던 적이 있다. 10년 전에 가족의 정신병에 시달리고 직업도 잃고 건강도 잃고 스스로 낭떠러지 끝까지 몰렸다라고 생각하여 마포대교의 난간을 붙잡고 오열했었다. 진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나는 용기가 없었고 차라리 이럴 거 그 용기로 다시 살아보자 라고 훌쩍거리며 전철을 타러 가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난 전홍준 대표가 다리 위에 갔었다라는 걸 이해하고 공감한다. 나는 더 작은 일로 한강다리를 갔었는데 수십억의 빚이었다니. 진짜 사람이 다리 위에 간다라는 거 우습게 얘기하지 마라. 정말 낭떠러지 끝까지 밀렸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입에 담을 수 없는 큰 피해를 안겼던 정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존재가 너무나 전홍준 대표님에겐 소중한 분들일 겁니다. 저와 같은 유튜버들은 뭐 조회수를 뭐 받고 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뭐 이진우 유튜버가 됐건 제가 됐건 다른 채널이 됐건. 하지만 진짜 공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정말 이 많은 지지가 전홍진이라는 사람 한 명을 살렸고 우리나라의 4세대 K-팝을 이끌어 나갈 또 다른 걸그룹을 지금 키워낼 수 있는 소속사를 우리가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방탄소년단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피프티의 인기가 얼마나 굉장했는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도 나가고 빌보드 차트의 성적이 이미 초대박이 난 뉴진스보다도 압도적이다라는 걸 보면 정말 많은 인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트리오 멤버들의 답답한 행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